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인사 한마디 건넨 것뿐인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웃게 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불꽃이 튑니다. 혹시 사랑에 빠진 걸까요?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3가지 물질의 연속 폭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뇌의 생화학 폭풍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은 설레지만 그 이면에서 뇌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리학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 강렬한 감정은 실은 3가지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인데요. 바로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 3가지가 동시에 폭주할 때 우리 뇌는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착각이 너무나 달콤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1. 도파민. 그 사람은 나에게 보상이다. 먼저 도파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 쾌감 전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예상하지 못한 보상에 대해 뇌가 반응할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도파민이 특히 많이 분비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을 때 문자 하나만 와도 괜히 설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생긴 상태에서 뇌가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뇌는 와, 이건 대박이야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답장이 안 오면 머릿속이 난리가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예측했다가 못 받으면 더욱 집착하게 만들거든요. 이쯤 되면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정적 도박머신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마치 슬롯머신처럼요. 작지만 큰 진실. 사랑은 중독입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도파민 회로는 마약, 도박 게임, SNS 중독과도 같은 경로를 탑니다. 즉, 사랑에 빠진 당신의 뇌는 좋아 죽겠어 라고 외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약간 취한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고 어색한 농담을 던지고 괜히 허둥지둥하다가 자기 전 이불을 찬 이유도 다 뇌 때문입니다. 이 옥시토신. 이 사람 곁이 왜 이렇게 편할까? 다음은 옥시토신입니다. 이 물질은 흔히 애착 호르몬 또는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누군가와 신체적으로 가까워질 때 그리고 심리적 친밀감이 형성될 때 분비됩니다. 특히 스킨십, 눈맞춤,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등에서요. 놀라운 건 이 호르몬이 엄마가 아기에게 수유할 때 분비되는 것과 같은 종류라는 점입니다. 즉, 뇌는 사랑을 돌봄과 유대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가벼운 스킨십이나 대화만으로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대개 조금 더 진도가 나간 후에야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별 간의 분비 타이밍 차이도 초기 연애에서의 감정 흐름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히 믿고 싶어집니다. 옥시토신은 단지 편안함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이 사람은 내 편일 거야, 이 사람은 날 해치지 않아 라는 심리적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상태인데 괜히 정이 가고 편안하고 그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과학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은 생존과 직결된 감정이니까요. 사랑은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뇌의 가정 위에 세워진 감정의 건축물입니다. 3. 노르에피네프린. 설레는 게 아니라 뇌가 놀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이 뛴다, 설렌다, 왜 이리 떨리지 같은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반응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신경계의 경고 반응입니다. 주인공은 노르에피네프린, 영어로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흔히 N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싸울까, 도망칠까를 판단할 때 분비됩니다. 즉, 사랑에 빠졌을 때 그 특유의 두근거림, 떨림, 말꼬임, 손땀, 미묘한 어지러움은 사실 뇌가 경계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빠진 건데 왜 뇌는 놀라고 있을까요?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예측 불가능한 존재, 즉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뇌는 그 사람의 말, 행동, 시선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분석하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일지 손해일지를 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도파민과 옥시토신 덕분에 이미 끌림은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끌림과 경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이 모순된 상태, 그게 바로 설렘입니다. 뇌는 그 사람 앞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와, 저 사람이 날 좋아할 수도 있어 라고 당신을 들뜨게 만들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아냐, 지금 괜히 들뜨면 안 돼 라고 당신을 경계시키고 있죠. 이 두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당신은 말을 더듬고 손이 떨리고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이 상황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랑이 중독으로 진화하는 메커니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의식하고 심지어 별 일도 아닌데 삐지고 혼자 상처받고 그러면서 더 애틋해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깊어진 게 아니라 뇌가 보상 루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파민 루프. 1. 그 사람 생각. 2. 도파민 분비. 3. 반응 없음. 4. 갈망 증가. 5. 도파민 더 분비. 6. 그 사람 말 한마디 극적인 보상. 7. 더 깊은 중독. 이 루프는 희망을 줬다가 뺏고 또 주는 것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괴로우면서도 그 답장이 올까봐 매일 핸드폰을 수십 번 확인합니다. 심지어 20도 도파민 보상 루프의 자극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분비되는 내 뇌의 물질에 중독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때 생기는 것이죠.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 이쯤 되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뇌의 착각이라면 그럼 진짜 감정은 뭐란 말인가요? 사실 감정도 우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상태도 뇌의 신호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도 마찬가지겠지요. 의지로 시작된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일으킨 반응이라는 점에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도파민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키웁니다. 옥시토신은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감정적 유대를 만듭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위험하지만 자극적이다 라는 긴장감을 불러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도 잊지 못하나 봅니다.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도 뇌 때문이다. 사랑은 왜 자꾸만 식을까요? 왜 그토록 가슴이 뛰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뇌가 적응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면 보상이 사라집니다. 도파민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반응하던 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가능한 패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의 분비는 점차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설렘도 서서히 잦아들게 되지요. 이게 바로 권태기라는 감정적 현상의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육사랑을 유지하려면 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시간 앞에 무력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지속하려면 뇌를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설렘이 아닌 안정적 보상의 회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죠. 이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조용한 만족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도파민처럼 들뜨지 않고 옥시토신처럼 들러붙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을 잔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물질입니다. 장기 연애, 결혼, 가족의 우정 같은 관계에는 이 세로토닌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하고 안전하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하기, 아침 인사 나누기, 주기적으로 터치하거나 포옹하기, 하루에 좋았던 일을 이야기하기. 이런 단순한 루틴이 세로토닌 기반의 관계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7. 사랑의 두 얼굴 설렘과 안정감. 사랑은 처음에는 이 사람은 특별해 라는 강렬한 확신에서 시작되지만 지속되려면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신뢰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만 뇌를 훈련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이별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랑을 지속하는 능력은 감정보다 회로의 설계에 가깝습니다. 8. 그래서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은 내가 만드는 쾌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쾌감을 넘은 뒤에 적막까지 함께 견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감정 회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은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을 아직도 떠올리고 계신가요?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의 뇌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던 본능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설렘도 두려움도 중독도 권태도 다 당신이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었던 뇌의 언어였던 거예요. 사랑에 빠진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까지도 뇌로 마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사랑 앞에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자신을 믿고 다가가 보세요. 뇌는 또 반응할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꿔줄 누군가를 향해서